원전주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매출의 증가세가 좀 아쉽고요. PER 밸류에이션 내년 거 땡겨와도 110배입니다. 엄청나게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내년에 1조 5천억, 내후년에 2조 1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요. 이 증가폭이 좀 아쉽습니다. 50%, 뭐 70%, 80%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20, 30%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고, 오히려 27년도에서 28년도 넘어갈 때 아마 SMR의 모멘텀이 적극 부과되면서 그때 27년도보다는 28년도 때 영업이익이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20, 30%밖에 못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내년에 여전히 100배고요.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지멘스, 지버너바, 히타치, 걔네도 밸류에이션 싸지 않습니다. 다 50배 넘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사 중에 가장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죠. 근데 지금 대우건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매출의 증가세는 아쉽지만 영업이익이 8천억대에서 1조 4천억, 1조 5천억 이렇게 늘어나고요. 다만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따라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건설도 이익의 사이즈가 자릿수가 바뀌고요. 30%씩 이익에 성장하는 국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4조대 영업이익에서 4, 5% 정도 이익이 상승하는 수준이고요. 매출도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증가폭만 보면 삼성물산은 크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BHI인데요. BHI는 꾸준히 이익이 자릿수가 바뀝니다. 1000억대, 1400억대, 2000억대.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률이 최소한 30에서 40%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도 물론 두산에너빌리티와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도 내년 포워드 PER 24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00배. 그러면 원전의 모멘텀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 투자할 이유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밸류에이션이 엄청 싸다고 나오고 있는 DLENC가 건설주 PER 밸류에이션 10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PBR 얘기를 많이 하는데 0.67배입니다. 그럼 최소한 건설주도 PBR, 청산가치와 시가총액이 동일한 PBR 1배는 돼야 되는데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67배니까 싸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 0.67배가 왜 싸냐? 현대건설, 가장 무거운 삼성물산도 PBR 1배가 넘고요. 현대건설은 이미 PBR이 2.3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대우건설은 더 비쌉니다. PBR 2.5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DLNC가 후발주자로 엄청나게 부각을 받는 거고요. GS건설 마찬가지입니다. GS건설도 PBR, DLNC 비슷한 정도는 0.7배, 0.8배, 1배가 안 됩니다. 자, S&T에너지입니다. BHI의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BHI보다도 PER이 훨씬 더 쌉니다. 여기는 완전히 기자재 평균보다도 30% 오히려 할인되어 있습니다. PER 밸류에이션 11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영업이익이 1000억대, 1200억대, 1300억대, 1400억대. 근데 다만 BHI 주가 탄력성이 훨씬 좋은 거는 BHI는 이익의 증가폭이 S&T에너지보다 조금 더 가파르기 때문에 그 측면을 BHI가 조금 더 부각을 더 받는 것 같고요. 매출의 사이즈도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6,300억, 6,700억, 7,100억대지만 BHI는 매출 사이즈가 올해 1조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S&T에너지지만 외형 성장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BHI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자기자본이익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 개념인데요.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40% 가까이 나옵니다. 40%란 얘기는 내가 투자한 거 2.5년이면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ROE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요. 다만 부채 비율과 같이 연관돼서 보셔야 됩니다. S&T에너지도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절대 적은 편은 아닌데 BHI랑 월등히 차이 납니다. 22%입니다. ROE 자기자본이익률. 아까 BHI 37%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S&T에너지보다는 BHI가 훨씬 더 주가를 탄력적으로 올리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근데 둘 다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BHI, S&T에너지 지금 측면으로 원전의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원전의 모멘텀도 풀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적도 탄탄하고 실적의 성장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상당히 매력적으로 원전주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 기자재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원전 관심주는 어떤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네, 앞부분에 이제 BHI랑 S&T에너지 말씀드렸는데요. S&T에너지는 LNG 기자재 전문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 규제로 인해서 LNG 수출 터미널이 폭증하면 결국은 LNG 수출 터미널의 필수품인
에어쿨러, 핵심 냉각 장비가 수주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S&T 에너지는 이미 미국의 루이지애나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종 투자 결정 LNG 프로젝트만 총 5,870만 톤, 역대 사상 최대 규모고요. 이미 루이지애나, CP2, 리오그란데, 포트 아르투어 6개 프로젝트가 결정이 최종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LNG 기자재 발주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커먼웰스랑 델핀 최종 투자 결정 추가 수주 대기 중입니다. 이미 작년에 수주 잔고가 약 6천억에 가깝고요. 중동 사우디 아람코, 이미 S&T 에너지는 아람코 세계 최대 정유화학 회사의 핵심 1차 벤더입니다. 공식 지정 업체고요. 카타르, 아람코, 중동 위주였다면 이제는 LNG 북미 시장을 완전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올라온 게 없다 보니까 안 올랐다기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PER 여전히 10배 받고 있습니다. 이 공랭식 AFC 열교환기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옵니다. 국내 에어쿨러 업체들도 상당 부분 다 도산하거나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탑티어인데 글로벌로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BHI 경쟁사 HRSG 페어레스 보일러 역시도 S&T 에너지의 새로운 캐시커입니다. HRSG 페어레스 보일러의 입찰가가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HRSG 매출만 650억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기자재로 새롭게 국내 대기업의 파트너, 납품 파트너사로 선정돼서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롭게 미국의 애틀랜틱 LNG 4기구요 1,500만 톤, 여기 신규 드래곤 가스전에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카타르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LNG 불가항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핵심 LNG 라스라판 지역이 전쟁 이후에 복귀된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 수주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중동에서 이미 에어쿨러의 S&T 에너지 점유율은 70%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인데요. 근데 마진은 오히려 중동보다 미국이 좋습니다. 미국의 매출 사이즈가 올해 60%대까지 올라올 거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LNG가 터지면 LNG 미국발 에어쿨러는 S&T 에너지가 싹쓸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미국의 LNG 터미널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미국의 EPC 업체 벡텔의 설계 단계에서 S&T 에너지의 에어쿨러가 기본 사양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납품업체가 아니라 S&T 에너지는 벡텔이라는 미국 LNG의 절대 EPC 업체한테 기술 기본적 사양 업체로 구조적인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EIA가 미국의 LNG 수출 용량을 최대 2029년까지 현재 2배 이상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고요. 가스터빈 발전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테슬라발 가스터빈 발전을 수주하면 당연히 반드시 HRSG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BHI와 S&T 에너지가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S&T 에너지도 똑같이 원자력 발전소용 복수기를 설계도 할 수 있고 생산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의 납품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S&T 에너지는 에어쿨러 뿐만이 아니라 루이지애나 미국 현지 공장을 이용해서 원전 기자재로 확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 미국의 벤처글로벌의 CP2, 페이스2 프로젝트, 그리고 플래그민즈 LNG 추가 수출이 즉각 승인됐기 때문에 미국 LNG 관련돼서 추가 수주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28년도까지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급격하게 벌어진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BHI와의 밸류에이션 갭을 S&T 에너지가 좀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 중에 대우건설은 이미 5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거의 200%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현대건설이 매력적으로 보지만 건설주 중에 원전주의 모멘텀을 본다고 한다면 DLENC 그리고 아까 주가가 가장 못 오른 삼성물산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 최신 업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완전 후발주자, 일종의 원전주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EPC 말씀드렸잖아요. 설계, 구매, 조달, 시공, 메인티넌스까지. 건설업체들이 EPC 역할을 하는데요. 이 건설업체들의 원전의 모멘텀이 완전히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만 날아갔는데 이제는 후발주자, 대우건설, DLENC, 삼성물산, GS건설까지 지금 완전히 AI 반도체를 뛰어넘는 수준의 상승률로
건설주와 원전이 새로운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작년부터 3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하나로 원전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건설주와 결합돼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DLENC, GS건설, 대우건설이 상한가가 속출했고요. 원전의 평균 상승률이 100%가 넘습니다.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들어서 33% 딱 지수, 코스피 지수 평균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반면에 원전의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대우건설이요. 이거 코스피 코스닥 연초 1월달 대비 상승률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530%가 상승했습니다. 530%. 500%면 몇 배 오른 거죠? 100%면 2배 오른 거죠. 500%면 6배 오른 겁니다. 6배. 1월 달에 대우건설이 3,700원짜리였어요. 지금 24,000원이 넘습니다. 그럼 대우건설만 그러냐? 현대건설은요, 1월 달에 6만원짜리가 18만원을 돌파했습니다. 162% 상승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DLENC가요, 136%.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데요, 140%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 가장 덜 올랐습니다. 22% 올랐습니다. 삼성물산 원전합니다. GS건설이요, GS건설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90% 넘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요, 평균 상승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 밑단에 이제 기자재 쪽으로 가면요, BHI가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보다 BHI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LNG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도 가스터빈을 합니다. BHI가 75%가 올랐고요, BHI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더 싼 S&T에너지가 59%인데요 6만원 돌파하면서 6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 쪽에 성강밴드가 50%대, 우진이 36% 상승하면서 평균 상승률이 기자재 포함해서 100%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완전한 주도주고요. 새로운 건 건설주가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이 글로벌 원전 36기 중에 실질적으로 24기를 시공한 유일한 현대건설이라는 원전 EPC의 압도적인 탑티어가 있고요. 바라카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아랍에미리트 거 현대건설이 EPC를 실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팰리세이드 SMR 소형 모듈 원전 2기, 미국 EPC 원전 쪽 탑티어 홀텍이랑 협력을 하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최대 4억 달러의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페르미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으로 4기 이미 작년에 피드 기본 설계 체결됐고요. EPC 계약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리아 대형 원전 2기가 올해 체결 예상이 돼 있고요. 다 현대건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뉴욕 전력청에서 신규 원전 파트너사 중에 유일하게 RFI 구매 의향서 제출한 게 현대건설입니다. 트럼프가 2030년까지 110조 넘게 신규 원전 투자하면서 원전의 용량을 10배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현대건설의 수주 가이던스에 여전히 미반영 중입니다. 현대건설이 원전 쪽의 수주 가이던스를 4조 3천억 잡아놨는데 페르미 프로젝트랑 소형 모듈 원전 아까 팰리세이드 그것만 합쳐도 60조가 넘습니다. 근데 60조 중에 10%도 못 받는다? 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SMR, 퍼스트 무버, 즉 홀텍의 EPC 협력사로 현대건설을 공식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차원에서 현대건설을 미국의 SMR과 미국의 대형 원전의 핵심 파트너사로 선정을 한 겁니다. 북미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원전 플랫폼으로 원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주 규모가 100조를 초과했습니다. 원전의 매출 타임라인은 올해가 시작 포인트고요. 사실은 SMR이 양산되는 거는 진짜 빨라 28년도 말이니까 아직도 2년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SMR 매출 터지는 거는 그 이후겠죠. 29년, 30년, 31년, 32년. 그러니까 8년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조차도 2033년까지 원전의 매출을 연 16조까지 잡아놨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건설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분할하니까 진짜 초장기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나 DLENC나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이나 역대급 PBR 받을 때, 근데 사실 대우건설 이미 PBR이 2배가 넘었고요. 현대건설도 2배가 넘었어요. 2011년에 중동 플랜트 사이클 때 저도 그때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PBR 2.3배였습니다. 지금
대우건설 PBR 이제 2.3배가 됐어요. 근데 원전은요, 중동의 플랜트 사이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중동의 플랜트 사이클이 길어야 2, 3년이라면 원전 사이클은 몇 년이요? 7년, 8년 사이클입니다. 시장도 중동 플랜트 사이클은 중동이 한정적이지만 원전 시장은요,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글로벌로 터지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플랜트 사이클보다는 훨씬 더 PBR 기준으로 더 넘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고 합리적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이 EPC들의 이거 PBR 밸류에이션을 2.7배에서 2.9배까지 줘야 된다고 해서 원전 관련된 업체들의 목표 주가가 그렇게 계속 상승이 나는 겁니다. 즉 원전의 업체들이 작년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올해는 원전 관련된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해다. 숫자, 원전을 실적으로 가시화하는 거다. 물론 SMR은 28년 이후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대형 원전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불가리아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고요, 필리핀도 있고요, 북유럽,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정말로 다양한 국가들, 불가리아가 가장 먼저 터지겠죠. 대형 원전은 올해 실적이 터지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3월 말에 본회의 통과되면서 2천억 달러의 대미투자 법적 토대가 마련됐는데 핵심은 LNG 수출 터미널하고 두 번째가 신규 원전 건설입니다. 기존 웨스팅하우스와 홀텍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누릴 수 있는 것은 현대건설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요, 원전 전문 인력이 9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글로벌로 원전 전문 인력 관련돼서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국내는 압도적 1등이고요. 대우건설이 300명 정도 됩니다. GS건설과 DLNC가 100명 정도니까 압도적으로 현대건설이 크고요. 3월 달에 또 재미난 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한밀 원전 원팀이 구성되는데요. 현대건설이 EPC를 맡고요. 홀텍이 핵심 원자로를 맡고요. 미쯔비시 중공업이 계측 제어를 맡는 한밀 원전 원팀이 팰리세이즈 SMR 소형 모듈 원전 수주를 가장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미국발 대형 원전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일본이 2차 대미투자 프로젝트 확정됐는데 일본의 2차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원전이 수혜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불가리아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대형 원전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핀란드가 6조짜리 원전 2기에서 4기가 예상되어 있고요. 슬로베니아가 12조짜리 대형 원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3월 달에 북유럽에서 심포지엄 열었는데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 원전 관련된 규제 인허가 NRC 일정이 지연되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팰리세이즈 SMR 300이 미시간주에서 2기가 있고요. 페르미 아메리카가 AP1000 웨스팅하우스로 4기가 있고요. 불가리아 코줄로드이가 7, 8억이 2기 이상 있고요. 아까 핀란드, 스웨덴 이 북유럽 쪽에 지금 AP1000 노형으로 AP1000 노형 즉 웨스팅하우스가 가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1+1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고요. 원전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전 관련된 업체들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11차 전기본에서 원전 2기가 유지가 됐어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11차 전기본에서 대형 원전 3기랑 SMR 1기가 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그리고 DLNC가 지금 엑스에너지 쪽으로 지금 SMR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면서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기사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SMR, 테라파워, 뉴스케일 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BHI, 원전의 BOP라고 하는 보조기기 역시 BHI가 상당 부분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BHI는 미국의 EPC 업체, 아까 말씀드린 홀텍이라든지 벡텔이라든지 S&T에너지 마찬가지 미국의 EPC 업체들과 이미 수주도 받았고요. 과거에 굉장히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본격적으로 테슬라 발로 가스터빈 발전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모멘텀 너무 길어. 언제까지 기다려. 그 와중에 가스터빈 발전으로 수주를 미친듯이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 BOP 원전 보조기기 플러스 HRSG라고 페어레스 보일러 쪽도 BHI랑 그 다음에 S&T 에너지가 수주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BHI, S&T 에너지 모두 연간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 증가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역대급을 찍고 있고요. 특히나
원전 보조기기 BOP 쪽은 BHI의 동무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납품 실적을 갖고 있고요. 기대가 되는 부분은 BHI의 주 매출처 HRSG를 제외한 BOP 원전 보조기기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언더입니다. 근데 이 BOP 쪽 매출 사이즈가 최소한 그래도 20에서 25%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BHI의 마진율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익도 더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BHI도 아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 올라온 것보다 실적이 더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교도 안 되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HI 여전히 외국인 또는 기관의 관심사로 이제 시가총액 많이 올라와야 1조 넘는 수준이고요. 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조 정도. 그래서 BHI 앞으로 엄청나게 압도적인 트랙 레코드 바탕으로 원전의 모멘텀, LNG의 모멘텀, 발전 플랜트의 모멘텀, 그리고 중요한 거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거. 근데 그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중국 업체 빼고 러시아 업체 뺀다면 더 제한적이라는 거. S&T 에너지가 납품하는 공랭식 열교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업체 빼고 납기에 차질 발생하는 프랑스 일부 업체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LNG 대란, 미국의 원전 대란, 유럽의 원전 대란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소형 모듈 원전 업체들 상장된 미국의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런 데는 뉴스케일 파워 이런 데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미국의 대형 원전을 담당하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업체가 있어요. 훨씬 더 안정적인 변동성이 더 적고요. 그리고 주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만 볼 게 아니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소형 모듈 원전단의 다른 글로벌 업체들, 그리고 아까 그 계측기 제어 쪽에 미쯔비시 중공업 역시도 주가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런 회사들까지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시면 훨씬 더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내가 현대건설 또는 BHI 또는 S&T 에너지 투자하는데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원전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정체기인데요. 외국인이 최근에 다시 수급이 붙었습니다. 기관은 좀 계속 팔고 있고요. 최근 수급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나마 현대건설은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꾸준히 좀 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수급도 다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입니다. 원전주 중에 가장 못 올랐는데요. 여기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조금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부담이 높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보다는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BHI 역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기관이 계속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는 거를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는 주가가 굉장히 견고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완전한 후발주자 DLENC, 금융투자, 보험투신, 연기금, 은행, 사모펀드 말할 것도 없이 기관에서 미친듯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역대급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LNC 52주 신고가지만 연간으로 연봉상의 신고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연봉상의 신고가는 중동 대란 터졌을 때가 신고가입니다. 그 신고가를 아직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경신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DLNC 역시 목표가가 11만원대, 12만원대 1분기 만약에 실적 잘 나오면 목표가 추가 상승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S&T 에너지 오늘 6만원대를 돌파했는데요. 개인이 미친듯이 사고 있고요. 여기도 외국인이 안 삽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점 영역에서 보험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사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두산 에너빌티, 현대건설은 안 사고 있지만 후발주자 쪽으로 원전은 매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이 사는 업종도 있지만 기관이 사는 업종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에 매몰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외국인 기관은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원전의 수급은 지금 양호한 상황이다.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분명히 원전 쪽으로 저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연속성은 현재로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반도체를 팔고 외국인은 무엇을 살까? 최근에 2차전지를 사고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만 사는 건 아닙니다. 금융도 사고요. 또 원전도 사고요. 또 바이오도 삽니다. 제가 수급표를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빨간 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LG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열심히 팔고 있고요. 기관도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중장기성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이틀 전에도 동반 순매수했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마찬가지고요. 보험 투신. 보험 투신과 연기금, 외국인은 2차전지 업황, 미국 전기차 안 팔리는 사실을 모를까요? LG에너지솔루션 밸류에이션 비싸다 하는 걸 모를까요? 알면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 똑같습니다. 여기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주가 이미 올랐습니다. 아까 1월달 대비 삼성 SDI 8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게 훨씬 많이 보인다.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LG엔솔하고 삼성 SDI만 좋으냐?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보다 더 안 움직이는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인데 너무 무거운데도 외국인 기관에 3일 연속 쌍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연기금, 투신이 사고 다만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처럼 보험이라든지 사모펀드 쪽 매수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보험 빼고 사모펀드는 사고 있네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외국인 기관 수급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 역시 외국인 기관이 전반적으로는 빨간색의 매수세가 더 많습니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금융투자 물량보다는 보험, 투신, 연기금 이쪽 물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ETF성 물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역시 오늘 포함하면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단기간 20% 정도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단기간에 거의 40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기간에 최근 투신과 사모펀드, 금융투자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만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외국인 기관에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기관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은 전해액을 생산하지만 전액보다는 시가액, 반도체 쪽에 모멘텀을 더 많이 받아서 단기간에 2차전지 빠질 때 솔브레인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있어 보이고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저 혼자서 주구장창 계속 강조했던 2차전지 탑픽인데요. LNF랑 더불어서 90% 넘게 상승했고 오늘 8% 급등 나오면서 연초 대비 100% 상승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최고점 영역에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사고 단기간에 100% 정도 오르니까 차익 실현 나오고 있지만 저는 또 살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역시나 외국인 기관에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양호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추세에서 갑자기 매도한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업체들 전반적으로 1분기에 실적 나쁠 겁니다. 그 나쁠 거 알고도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2차전지 업체 중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의외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급들, 새로운 외국인이라든지 새로운 기관의 수급이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개인에 의한 매수세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2차전지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각각대도 올해 지금 예상되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진짜 나쁘게 보는 데는 딱 한 군데 올해 영업이 6,500억 찍을 거다. 작년에 반토막 날 거라 보는 데도 있어요. 거긴 한 군데고요. 평균적으로는 1조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1조 2,200억 정도를 보면 작년보다 이익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1조 2천억대로 감소하지만 내년에 4조대를 보고 있습니다. 5조대 보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ESS가 영업이익의 거의 80%, 85%까지 올라올 거로 보면 ESS가 마진이 더 좋다고 했죠. 5조대 영업이익을 볼 수도 있다. 28년도에 7조대. 그래서 여전히 LG엔솔 밸류에이션 싸지 않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80배, 28년도 기준으로 30배니까 CATL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와서 30배 안짝입니다. 20배 중후반이고요. 파나소닉 역시도 20배 초중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배니까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삼성 SDI는 올해 순이익 측면으로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면서 PER 490배지만 내년에 1조 3천억의 순이익을 예상하면서 30배까지 PER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도 먼저 양산한데 삼성 SDI도 LG엔솔 못지않게 ESS 잘하잖아. 야 근데 밸류에이션은 LG엔솔보다 훨씬 싸네? 삼성 SDI 요 30배 보고 삼성 SDI 매수세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온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주가 하나도 못 올라서 내년 포워드 PER로 12배 정도입니다. 그냥 철강사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바오산 스틸이나 인도의 아르셀로미탈 다 PER 12배보다는 더 비싼 수준입니다. 15배에서 24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올해는 순이익으로도 흑자 전환 대략 200억대 순이익 전환 예상합니다. 근데 이 PER 밸류에이션 보면 900배가 넘죠. 내년에 220배, 28년도에 110배. 여전히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그나마 좀 난데요. 27년도에 170배로 떨어지고요. 28년도에 80배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내년에 70배, 28년도에 40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솔브레인은 2차 전지보다는 아까 반도체 시가의 포지션이 크니까 역시나 PER 밸류에이션이 15배 수준입니다. 근데 2차 전지 모멘텀을 받습니다. 왜? 전해액 업체라고 할 만한 데가 엔캠, 솔브레인, 동아기업 세 군데밖에 없고요. 엔캠은 재무구조가 진짜 나쁘죠. 불안합니다. 물론 CATL의 수주도 받고 했지만 그래서 전해액 관련된 업체를 보려면 저는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 보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음극재 쪽은 실리콘 음극재는 당연히 대주전자재료가 원탑이고요.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태양광과 우주의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여기도 계속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 2차 전지와 반도체와 태양광의 모멘텀을 전부 다 받고요. 내년 포워드 PER로 40배 정도를 받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올해 드디어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면서 PER 86배, 내년 포워드 PER 46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차 전지 밸류에이션 비싸다. 비싼데 결국은 실적 턴어라운드의 증가폭이 어느 업체가 더 가파를 것이냐. 그거에 따라 밸류에이션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내년 포워드 PER로 대략적으로 평균값을 내보면 한 40배 정도, 40배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28년도 정도 돼야 30배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건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 3분기 때 얼마나 실적이 흑자 전환 폭이 커지냐. 그 LG에너지솔루션의 흑자 전환 폭을 좌우하는 ESS의 영업이익을 진짜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분기에 1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날 거라고 보는 데도 있고요. 많이 보는 데는 분기에 1,600억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중간 언저리라면 분기에 100억과 1,600억이 사이니까 한 800억 정도 분기의 영업이익은 ESS에서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앞으로 미래의 이익치를 땡겨온다고 하면 PER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현실적인 밸류에이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0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래도 60배 초중반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30배 정도 내년 포워드 PER로 본다고 하면 평균 LG엔솔 삼성 SDI 평균 포워드 PER이 한 40배 중반 정도니까 그러면 CATL이 예를 들어 30배를 받는다고 하면 CATL보다 최소한 저는 CATL의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하지만 CATL은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지금 점유율을 뺏기는 상황이고 LG엔솔도 ESS 매출이 올라가서 영업이익률이 12% CATL 영업이익률이 12%거든요. LG엔솔이 지금 4%대 영업이익률 나온다고 4에서 5% 나온다고 LG엔솔 저거 PR 말도 안 되는 PR이라고 하는데 LG엔솔 영업이익률이 12%대 올라온다고 하면 CATL보다 밸류에이션 할증 줄 수 있죠. 왜냐면 CATL의 기술력보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ESS 쪽으로 완전히 포커스되어 있는 CATL을 ESS조차도 따라 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43%까지 본다고 하면 미국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수준까지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에이션 충분히 프리미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4조에서 5조 사이즈까지 올라오면 완전한 정상화 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단지 올해의 실적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심주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배터리 셀에서는 삼성 SDI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의 포텐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실적만 보면 투자를 못합니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고 보면 좀 중장기로 LG에너지솔루션을 끌고 가는 전략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변화했고 LG에너지솔루션의 일봉은 너무 짧고요.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의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추세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단에서는 저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LG와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요. 유독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못 오른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 쪽 포지셔닝 때문에 박살이 났는데 미국 쪽 포지션이 11월 달 미국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상당히 미국 쪽에서 어떤 전기차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ESS 쪽 양극재 납품할 겁니다. ESS 양극재는 LNF만 납품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비엠, LG와 포스코 퓨처엠 모두 납품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저는 여전히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밸류에이션이 포스코 퓨처엠이 덜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양극재보다 훨씬 더 모멘텀이 세다고 보는 거는 저는 역시나 대주전자 재료를 가장 강력하게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압도적으로 LNF가 됐든 에코프로비엠이 됐든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됐든 밸류에이션도 정상화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양극재, 음극재, 동바, 전해 그리고 분리막까지 통틀어서 대주전자 재료랑 솔브레인 정도다. 그래서 소재 단에는 대주전자 재료, 솔브레인, 배터리 셀 단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보자. 그리고 장비는 PNT밖에 없습니다. 네, PNT 정도. 그렇게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머니무브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원금형 자산에서 주식형 자금으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도 주식형 ETF의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고요. 정부 정책 상법 개정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 못지않게 이 투자의 가치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구독자분들이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부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 시황, 업종, 산업, 외국인 기관 수급, 차트, 종목별 특징주, 주시장의 A부터 Z까지 전체적으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1개에서 2건의 빌리언스 컨텐츠에만 업로드하는 영상, 반드시 보셔야 될 주도주 업종, 그리고 주도주를 투자하는 전략, 주도주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어떤 산업이 있는지 단 1개의 주도주도 놓치지 않고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초과 상승 날 수 있는 기업과 투자 전략과 산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는 빌리언스 캠퍼스 안에 분들끼리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 모시고 오프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물론 일부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5일 오후 2시 PD님이 고정 댓글 띄워주실 건데요. 그 오프라인 서울 강연회 KTX 영등포역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가 컨텐츠를 더 늘리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기에서 3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빌리언스 2기 마지막 모집이 이제 딱 6일 남았습니다. 4월 17일부터는 빌리언스 3기를 모집합니다. 3기에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정 댓글 달아주실 텐데요. 빌리언스 2기 마지막 구독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2기로 참여하시면 3기 혜택 다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빌리언스 구독자가 되시면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옆에 AI 금융비서 두셨다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실 수 있고 투자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떠먹여 주는 TV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훨씬 더 시장보다 초과 수익 내셔서 끈끈한 투자 네트워크도 형성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 경제적 자유, 경제 독립을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과 꼭 함께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